최신 간평 판례 세 번째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평에서 이제 A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양가 5번에 이 내용이 이제 먼저 보고 법리를 좀 정리하면, 갑주택 재개발 조합인데 이문 정비사업 조합이에요. 갑조합이 사업시행자죠. 정비사업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을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지작물이니까 그 지작물로 분류된 건물을 이전해라 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수용재결. 그 수용재결 토지 건데 뭐 10억, 건물 비용으로 해서 뭐 1억 이렇게 했다. 그럼 수용재결이 나오면 수용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갑조합이 을 등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공탁하게 되면 사전보상이니까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다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목적물, 토지, 건물에 관해서 원래는 이제 을 등이 토지 건물 소유자였었는데, 그 건물에는 병이 임차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인도할 의무가 있죠. 을 등은 토지 건물을 갑에게 인도할 의무. 그래서 손실보상 법률관계, 먼저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제 원래는 그 의무를 이행하면 원시취득을 해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게 이제 법리인데, 순서인데, 통상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지만 토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사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 수용재결 전 을로부터 각 층을 임차는 병 등이죠. 임차인들이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개시일 소유권은 이미 조합에 넘어갔는데, 건물 임차 부분을 더 점유 사용하다가 퇴거했다. 그랬을 때 갑조합이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을은 이제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자는 간접점유자죠. 병과의 임대차 매개 관계를 통해서 병이 직접 점유자죠. 그래서 을 등이 토지 건물을 불법 점유했다며 소유자는 을 등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그럴 때 일단 동그라미 1번, 건물은 이제 지작물 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전 대상이 되었을 뿐이지, 만약에 지작물 보상 대상 분류된 상태다. 근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이 여전히 을 등에게 있고, 만약에 이 사안처럼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으면 공탁이 적법했기 때문에 이제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수용으로 조합이 원시취득했다. 그럼 이제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을 등은 수용 개시일 뭐 5월 1일이다. 그러면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 등을 통해서 위 건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관계는 을과 병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병을 통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 이게 법리란 말이에요. 이게 즉 갑조합이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이론상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요 판례가 중요한 것은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결론, 결국 을 등은 갑조합이 토지를 수용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인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리죠. 동그라미 2번, 갑조합이 공탁이 적법해서 손실보상한 이후에 이 토지 위에 지작물인 건물을 갑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있었죠. 지작물도 인도할 의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었고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안 했고, 그 내용은 역시 불법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 이 두 가지 논고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등은 갑 조합에 인도하지 않은 토지의 차임 상당액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단했고, 달리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민사상. 그래서 요 양가로 5번의 논리, 손실보상금 이제 공탁해서 손실보상 지급 의무를 다했다. 그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럼 요 갑조합이 소유권 취득하고 원시 취득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원래 이론상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에요. 취득한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을 등이 간접점유, 즉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했다 하더라도 요 목적물 반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을 등은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관계를 통해서 건물을 토지 건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에 대해서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를 권한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니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1, 2 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논리, 동그라미 2번 논리는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다했으면 토지 외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었다. 근데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다.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리에서 불법 행위가 되니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양가로 1, 2, 3, 4의 법리를 요 양가로 5에 적용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양가로 1 법리, 타인 갑조합 토지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 건물을 소유한 자가 이제 을이죠. 만약에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 하더라도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간접 점유에서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후에도 직접 점유자, 임차인 병이죠. 병이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 을은, 건물 소유자 을은 임차인 병, 직접 점유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점유다. 그 다음에 도정법에 따라서 지작물, 건물의 가격으로 보상을 했다. 보상을 했으면 지작물의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작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건 당연한 법리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에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협의나 수용지결 등에 따른 손실보상, 즉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지급 의무를 안 했을 때, 사안은 이제 지급한 것이잖아요. 공탁했으니까. 아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을, 임차권자, 병 등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종전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자기가 이제 의무를 다 해야만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사안은 이제 의무를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법리를 양가로 5번의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양가로 2번 임대차 계약이 을과 병 사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병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 매개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권한 없이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면 이제 간접 점유, 불법 점유. 그 다음에 만약 소유권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소유하는 자도 참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양가로 5번의 내용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